네, 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최영민 감독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짬 나는 대로 보도의 요약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빠르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저희가 방송했었던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천공 스승을 모시고 하는 어떤 감사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입 취재에서 천공과 그리고 천공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강연 내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접수 페이지에 정식으로 접수를 했고요. 1인당 20만 원에 달하는 참가비를 내고 제가 접수를 했고,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사전 접수 입금 완료,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입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를 받고, 제가 여기서는 원래 이제 제가 배정받은 번호가 나와 있었어요. 그 입실 확인을 누르니까 이렇게 입실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제가 잠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천공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속명은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 속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실제로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기회를 했거나 해서 정식 승려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병철 씨 이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진정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우리가 알려진 듯이 천공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이런 설명도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초능력이 차원계를 왕래한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본인이 설명하는 거죠. 또 부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그 마블 유니버스의 그 캐릭터가 그 차원의 문을 열고 그 포탈을 왔다 갔다 하죠. 순간 이동도 하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별명도 붙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가장 이제 의문점이었던, 도대체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인가? 수염을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은데 피부를 보면은 너무 뽀사시해요. 하얗고, 저도 어떻게 실물을 봤지만은 손도 굉장히 깨끗하고 나이 든 사람의 그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자는 64년생이다. 64년생이면 그 가수 이승환 씨하고도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다른 외모를 갖고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근데 옆에 보면 64년생인데 69세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이조차도 불분명한 사람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천공과 법정 소송 중인 분이 계세요. 원래 제자였다가 좀 사이가 틀어지면서 천공에 대해서 모든 비밀들을 밝히겠다 해서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법정 소송 서류에 보면은 65년 10월생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 4살 정도가 많은 거죠.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지만 지금 본인이 외모로 주장하고 싶은 한 7, 80대의 연령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현장에 가서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시간 아니죠. 그 강의 시간 전에 저희가 행사 중에 잠깐 한 30분, 4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본방송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은 천공이라는 분이, 어퍼컷 세레머니 같은 걸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공의 지지자들, 우리가 신도로 봐야 되느냐, 교인으로 봐야 되느냐, 어떤 명칭으로 불러야 되느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자기 스스로는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사 종교단체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분들은 연구단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홍익인간이다.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홍익인간 최영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정법가족, 그러니까 천공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의 이름이 정법시대라고 하고, 그 정법시대에 같이 있는 정법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천공이라는 사람한테는 자기 밑에 제자 겸 신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는 걸 봤는데, 여기 오버랩이 되는,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살짝 오버랩이 되죠. 우리 대선 운동기간 동안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천공이
5월 15일 강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5년 가을 통일설을 외칩니다. 저는 이거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말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희 방송 후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천공이 말하는 2025년 가을 통일 시기는 남사고의 예언서 격암유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남사고의 격암 남사고 선생의 이제 책에 격암유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거를 도용한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의문을 주셨고 그리고 또 밑에 다른 분이 유튜브에 2025년 통일이라고 치면 맨 위에 2025년 9월 앞에서는 그러니까 천공은 2025년 가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다른 유튜브를 보면은 2025년 9월에 통일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이분은 격암유록, 정감록 등을 예를 드셨는데 여기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미 설이 많이 퍼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무슨 도 아니면 어떤 이런 무속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쭉 꾸준히 해왔다는 겁니다. 이 2025년 가을 통일설이 천공의 유니크한 유일한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격암유록 남사고의 격암유록을 찾아봤는데 여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쭉 이러저런 얘기가 있고요. 요거는 저도 잘 못 알아듣는 얘기라 제일 밑에 보면 2025년 음력 9월 30일, 음력 9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음력 계산을 잘 못하셨는지 양력으로 그냥 가을이다 이렇게 퉁치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격암유록이라는 이 서적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공이 대단한 예언가라서 아니 무슨 해안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이쪽 바닥에서 떠들고 있는 얘기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주장한 게 아닐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이제 어저께 방송을 하면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기 실현 예언 그러니까 2025년 가을엔 꼭 통일을 시켜야겠다 너무 무리수를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뻔한 얘기였다. 천공보다 훨씬 더 유명한 책에 이미 나와 있던 얘기니까 천공 얘기에 너무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만의 해안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주장이 있었는데 기업인들은 부족장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기업인들은 우리나라를 이끄는 하나의 부족이라는 거죠.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부족이 되고 여기에 부족장이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장들이 잘해야 그리고 대통령 및 정부는 이 부족장들한테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융성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주 기업 프렌들리 친기업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비추고 있는데 여기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건 사실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은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정권의 이익에 따라서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은 내가 공부시킨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기업인들은 내가 공부를 시키고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정부에다 갖다 바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기업인들은 나한테 와라. 내가 정부의 선을 대주겠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은 전직 누군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지금 천공의 강연 방식은 누군가가 해안을 부탁하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 자체가 사전에 다 각본이 짜여진 게 아니냐. 어떻게 스승의 날 행사의 강연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 한마디 없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질문자들은 그 질문만 하고 있고 한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전직 대통령과의 협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딱 단적으로 전직 대통령과는 어떠한 협조도 하지 마라. 어떠한 정치 세력과도 손잡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 가야 된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저는 이제 제 뇌피셜을 살짝 발동을 해보자면 나만 믿어라.
너 어차피 너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보통은 협치를 하고 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온 우리 특히 민주정부에서는 자료 보관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같이 배워라. 전직 대통령 5년이나 했고 그 이전에도 정치를 하셨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분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왔는데 이건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궁금해 할 만한 질문만 올라오는 게 굉장히 이제 신기한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인천계양에 지금 출마를 했죠.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인 고성동 씨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굉장히 대선 때 불거진 경기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남시의 대장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출마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자는 그거를 그대로 그 주장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재명 후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공은 뭐라고 얘기냐면 천공의 화법이 이렇습니다. 그 답에 대한 직접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는 살짝 돌려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특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건 마찬가지죠. 이재명 후보도 불체포 특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가 국회를 해산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한 200~300명 정도의 국회를 대신할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이 선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치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의 전두환 씨죠. 전두환 씨 때까지의 체육관 선거. 이 장충체육관에서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국민 머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대의원을 뽑고 일반 시민들은 대의원을 뽑고 그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었습니다. 이게 80년대까지 일이에요. 근데 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사람이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저런 메시지를 대통령한테 선포하라 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거의 35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물개박수를 치는 꼴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 불과 2달 전까지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로 나오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질문하니까 3년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불리하다고. 그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본인이 지금 본인한테 수사의 압박이 들어온다고 국회로 진출하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의 그릇이 아닌 국회의원의 그릇밖에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서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이 천공이란 사람은 거의 한 70년대, 80년대에서 배움이 끝나고 더 이상의 어떤 정보도 업데이트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세계는 민주파, 공산파가 전쟁 중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쓰는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애플, 아이폰부터 해서 모든 우리가 쓰는 생활 자재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더욱 중장비들 이런 것까지도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지금 공산권이 어디 있고 그리고 민주권이라고 따로 이걸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산주의는 경제 개념이고요. 민주주의는 정치 개념입니다.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범부들이, 야, 저긴 다 공산주의자야, 공산파야, 이런 허무맹랑한, 심지어 중국조차도 자본주의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역시 자본주의입니다. 중국에서 배급받나요? 그런 정도의 얘기를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걸 주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죠. 네, 이것도 이제 좀 웃겼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다시 바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천공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식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럴싸하긴 한데 다 틀린 얘기예요. 예,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은 보상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닌 국민의 날을 만들어라.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라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 내년쯤에 어디선가 국민의 날로 바꾸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아, 이것도 천국 얘기 듣고 살짝 맛이 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까지 제가 정리를 했고 저희가 이제 자세한 영상들의 링크는 위에 보면 카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연결이 되게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 천공이 본인의 입으로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 정법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 정법이 아무것도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이 왜 우리 가족을 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머리 허옇게 꽁지머리 묶고 다니는, 저는 꽁지 잘랐습니다. 예. 꽁지머리 묶고 다니는 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지식 수준이나 상식 수준조차도 현저히 의심되는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고 제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어저께 방송했던 그 본편을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